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말 기준에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종목군들은 나와줬습니다.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지금도 쳐다보고 계시지 않죠? 쳐다보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한미반도체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 돌파 랠리, 이 흐름이 바탕이 되니까요. 나머지 종목군들에서의 수익 범위도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4월 포트폴리오를 오늘 공개를 해드리죠. 지난 3월의 포트폴리오 8%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계좌 수익 8% 어마어마하죠. 4월 달에 시장 상승률 10%, 3,0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하고요. 4월 달에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에서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15%에서 30%까지의 수익을 만끽하십시오. 저는요,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오픈해드리고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조만간 이 이격을 줄이고 빵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 선봉주자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요 난리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0월 시장 폭락이 나오고 시장지수 2277.99까지 밀렸을 때 2000포인트 다들 깨진다고 했을 때 윤정도는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3000, 4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4000포인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000. 결론적으로 시장은 10월 말 바닥 대비 20% 올라왔고요. 그리고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대비 2.5배, 50%에 달하는 수익.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합니다. 편입의 기준이라고 악을 써요. 실질적으로 편입의 비중은 요만큼 담아드릴까 말까 하죠. 윤정도는 지난 10월 말에 이미 하이닉스입니다. 55% 비중입니다.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10월 말 기준의 실적 전망치 8조 1000억, 영업이익 올해 전망치 8조 1000억인데 그 부분에 8조 1000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요?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에 11만 6천 원이면 시가총액이 80조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8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그 비중을 55% 실어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현대차를 25% 얼마였어요? 17만 원. 17만 원 곱하기 2억 1100만 주 해보세요. 시가총액 얼마 나옵니까? 35조 원대 나옵니다. 35조. 순이익이 12조인데 35조의 시가총액이에요. PER이 3배야.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PBR 필요 없어. PER이 3배, PER이 3배. 그러니까 두 종목을 80%를 담으니까 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도 좋고요, 쟤도 좋고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으면 뭘 어떻게 사라는 거야? HBM 해놓고 이따만큼 그냥 종목 다 갖고 나서 아이고 HBM에 이 업체가 있고 이 업체가 있고 이 업체가 있고 그걸 뭘 사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올라가면 대박 나셨죠? 내가 먼저 방송에서 얘기했죠? 아이고 두야.
명확하게 보셔야 돼. 이게 11월 포트입니다. 그 윤정도 덕분에 11월, 12월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 랠리 아이고 좋아 행복하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곤두박질 쳐요. 또 곤두박질 쳐서 시장 2,500 깨지니까 또 2,000 간다고 아우성들이야.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은 또 종목 압축합시다. 그때 종목이 한 6종목 있었죠. 7종목까지 늘려놨었죠. 1월에. 압축합시다. 다시 5종목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13만 4,700원에 7억 2,800만 주면 100조에 100조.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100조.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100조라고. 그럼 100조면은 아까 영업이익이 8조 1,000억인데 이거 고평가 아닙니까? 컨센서스는 가만히 있냐고. 엔비디아 실적이 그냥 막 그냥 상향이 되고 2월 달에는 벌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냥 실적이 막 상향되고 그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제자리였겠습니까?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3월 3일 기준으로 1조 1,000억을 넘겨요. 11조를 넘겨요. 3월 3일 기준으로 11조 900억이 나와요. 얼마 올라간 거예요? 3조가 올라갔죠. 3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불과 11월, 12월, 1월, 2월 4달 만에 3조가 증가해서 한 달에 8천억씩 증가한 거예요. 11조 원에 100조면 PER이 10배. PER이 10배가 아니죠. 영업이익 기준이니까. 어찌됐건 저평가야 아니야. 저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5% 채우십시오. 현대차 25% 채우십시오. 이때 겨우 40조 넘은 2억 1,100만 주짜리 겨우 40조야. 12조 순이익에 40조. 영업이익 15조에 40조.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70% 비중 채우시고 한미반도체 5% 채우시고. 그러니까 시장이 9.99 10% 올라오는데 1월 말 종가 대비 10% 올라오는데 얼마요? 28% 3배 가까이 올라오죠.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단기 관점에서는 1.5배에서 3배. 1.5배에서 3배. 중장기 관점에서는 5배에서 10배가 올라와야 시장 주도주예요. 다시 하이닉스 볼까요? 57%죠. 시장 대비해서 몇 배예요? 3배입니다. 시장 대비 몇 배예요? 3배입니다. 옛날 거 얘기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럼 3월달 포트 봅시다. 3월달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십니까? 3월달 포트폴리오 시장이 3.95%로 2월 말 종가 대비 3.95%로 끝났고 정확히 7.95 딱 2배 올라왔어요. 시장 대비. 딱 2배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3.95 약 4% 올라올 동안 하이닉스 17% 오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우리나라 케이블 경제TV 모든 방송을 다 토탈을 해서 야간 방송에 나오는 장중에 나오는 증권사 객장 직원분들 말고 증권사의 본사에 있는 리서치 센터장분들 또 대학 교수님들 모셔다 놓고 낮에 방송하는 프로는 그건 다 경청하셔도 돼요. 야간 방송 지금 시간대 나오는 프로들 다 한번 봐보세요. 하이닉스 좋아요? 삼성전자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럼 대답도 못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주식수가 몇 주에 대답도 못해. 그냥 남의 거 훔쳐다가 가져다가 하이닉스가 HBM이 그 뭐 어쩌라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라고. 사요 말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참 좀 쉬어가면 사세요. 눌리면 조정받으면 사세요. 그래. 그러다 만약에 조정 나면 뭐라 그래. 고점 들었어. 이거 안 돼. 그리고 엉뚱한 종목 주잖아. 3월달 포트에도 45% 얼마에 15만 6천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해주면 얼마예요? 110조 120조 하죠. 근데 그 사이에 실적 전망치가 12조 6천억까지 증가합니다. 12조 6천. 보름에 1조씩 증가해버려요. 지금 전망치가. 안 그러겠어요? 엔비디아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고 델사의 실적 또 전망치 상상을 초월하고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보고서가 전부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윗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조 6천억이 나와버려요. 8조 1,000억 예측했던 범위에 4조 5천억이 증가한 거예요. 이런 속도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 5월이면은
늦어도 6월이면은 실적 전망치 15조까지인 거예요. 6개월 만에 실적 전망치가 더블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더블 나와도 이상할 것도 없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이요. 작년 5월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가 주당 순이익이 90센트였는데 20% 이상 증가해서 1달러 이상이 나왔어요. 20% 증가해서 1달러 거의 뭐 90센트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그 1달러의 순이익이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년 안 됐잖아요. 작년 5월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사이에 5배가 증가해버립니다.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5달러를 넘겨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방송에서? 야간 방송에서? 왜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3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는지, 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합쳐도 2,700조인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000조를 넘겼는지, 1,000조에서 작년에 1,000조에서 작년 5월에 1,000조에서 지금 3,000조, 세계 3위. 실적이 1달러에서 5달러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주당 순이익이. 거기에 연동되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연동되는 실적 전망치가 지금 불과 5개월 만에 실적 전망치가 거의 8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비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 보트입니다. 잘 받아 적어 놓으세요. 다 가려버릴 거야 그냥 남들처럼. 히든 종목 드릴게요. 이런 아주 말장난들이 나오고 말이야. 뭔 히든 종목이야.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생이 몰라? 삼성? 유치원생한테 삼성 알아 몰라? 유치원생은 좀 그런가? 그럼 초등학생한테 삼성전자 알아 몰라? 그러면 알지. SK그룹 알아 몰라? 알지. 현대차 알아 몰라? 알지. LG그룹 알아 몰라? 알지. KB금융 알아 몰라? 알지. 한국전력 알아 몰라? 알지. 한미반도체 알아 몰라? 그러면 모를 수 있지 이거는. 얘는 모를 수 있지 얘는. 전부 알고 여러분들이 원래 편입하고 갖고 계셨고 주식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채널 괜히 돌려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목, 듣도 보도 못한 종목 대박납니다 해서 사서 지금 수익 나셨으면 해외여행 가 계시겠지. 맛있는 소고기 드시고 계시겠지. 지금 이 시간에 윤정도 방송 보시겠어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비중을 그냥 이 6종목 뭐 월요일장에요. 부합에 사시고요. 손절은 뭐 10%고요. 그걸 금융감독기관이 시켰다고? 가끔 타 채널에 초청받아고 강의 나가면은 아 대표님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고요. 종목 뭐 매수 단가 뭐 목표 주가 손절가 그 금융당국이 그렇게 시켰다고? 거짓말쟁이들 아주. 금융당국은 예전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없는 종목, 시가총액 작은 종목 방송에 언급 못하게 했어요. 지금 많이 풀어준 거지. 아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 주가가 눌려있는 종목. 주가가 사상 최대 신고가 종목. 그럼 하이닉스는 또 사상 최대 또 가나? 현대차 많이 눌렸는데 내일 그러면 월요일날 막 그냥 개파락 나오나? 뭐 손절을 무슨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리는데 막 손절 무조건 10%에 하는 거예요? 목표 주가 올라오면은 양봉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사상 최대치 고가면 양봉이겠지. 근데 그걸 막 아무 데서나 팔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군들의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중요시 여겨야죠. 비중 그래서 얼마를 살 거야? 방송 보고 이거 한 종목 사봤고 방송 보고 저거 한 종목 사고 방송 보고 요거 하나 백화점이 돼갖고 그냥 100종목 수십 종목 있어. 그러다 보면 한두 개 막 퇴출당하고 있고 상장 폐지.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윤정도 말이 맞네. 그러면서 월요일날 한 주씩 사봐야지. 그거 하지 말고 비중 여기 있잖아요. 가상계좌 1억 기준에 10%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뭐 멋을 부리려고서 한 달 후에 이 계좌가 시장 수익률보다 안 나오면은 윤정도 동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니겠냐고. 가장 심사숙고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에 가장 안정성 있게 비중을 채워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대비 덜 빠지고 시장 대비 더 오를 수 있도록. 비중 잘 보세요. 나중에 돼서 뭐 비중이 어쩌네 하지 마시고 한미반도체 지금 사도 되나? 충분하죠. 저평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평가인 종목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뭐 2천 아니야. 화학주로서의 실적, 양극재로서의 실적 그 흐름 속에서 LG화학이 영업이익이 5조 원대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5위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응? KB금융, 한국전력의 흑자전환, 정규요금 인상. 총선 앞두고 지금 뭐 좀 눌려있는 기준인데 한미반도체 저평가 아닙니다.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다만 매출처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상 최대치. SK하이닉스 오늘도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응? 저 흐름 부분 다시금 봅니다. 자, 위에서부터 쭉 볼게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이 연동폭 가져가고 싶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얼마? 유가증권 시장의 22.8%.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얼마? 6.2%. 둘이 합쳐서 시가총액 비중 얼마? 29%. 시장 주도주는 시장 대비 몇 배? 1.5배에서 3배 오른다. 그럼 시장이 3,000포인트 가려면 얼마? 10% 움직이면 되죠. 시장 10% 움직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이들이 15%를 가면 시장은 얼마? 4.5%가 올라오고 나머지 업종군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라 명확하게 30% 비중에 달하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만 시장이 견인되는 겁니다. 나머지 쪽 아무리 강해봐야 시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수는 올리고 싶은데 저 PBR 좀 해봐야 지수는 못 올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는 한.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장이잖아요. 어떤 장? 미국의 금리가 고점이죠. 아,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가겠다. 정신 똑띠 챙기세요. 정신 똑띠. 금리를 인하하는데 금리 인하 소식이 있어서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래서요. 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겼어요. 그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그게 어떻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아,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시험 50% 맞아가지고요. 와, 앞으로 다시 50% 더 맞으면 되니까 50점 맞아갖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 금리가 고금리라는 거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보면 과열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좀 안정화되라고. 그런데 그 고금리 때문에 도저히 가계대출도 힘들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힘들면 아, 그래 숨통 좀 틔워줄게 하고 금리를 내리는 순간 이건 뭐예요? 부양책이 되죠. 경기 부양책. 그 순간 금융시장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고금리 속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야 위험자산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위험자산 뭐예요? 주식이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투기자산으로 얘기를 하죠. 투기자산이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는데 투기자산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뭐 파월 의장은 가만히 있고 연준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와 금리 인하 소식이 있어. 언제 금리 인하 소식이 있어? 똑같은 얘기했는데. 지표가 너무 세서 금리는 인하는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시장 오르는 날은 와 금리 인하할 것 같아서 아우 머리 아파. 윤정도 이야기 이외엔 듣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1시간씩 금리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두 번째 기준은 2020년 11월, 12월, 1월 이게 2020년 11월, 12월, 1월입니다. 3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1주입니다. 그 11주 동안에 꼬리가 달렸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시장 얼마? 40% 올랐습니다. 이 40% 지금의 기준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디커플링이 아니에요. 이격이 발생돼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디커플링은 반대로 가는 거지. 지금 어떻게 반대로 가요? 우리나라 증시도 강한데.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잖아. 농담이 아니라. 다만 글로벌 증시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겨서.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격을 줄인다는 표현인데 충분히 이격을 줄일 수 있어요. 다 똑같이 흘러갔거든.
40%의 변동이 11주 만에 나왔어. 그럼 빠르면 4월, 5월, 6월이면은 40%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야. 농담이 아니고. 이때보다 더 세게 갈 수 있어요. 왜? 이때는 글로벌 시장 똑같이 간 거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 여기인데 우리만 여기 있거든. 40%면은 얼마? 시장 지수가 얼마? 4,000포인트야. 무슨 3,000을 얘기하고 앉아있어. 4,000포인트라고. 4,000이요? 그렇지 4,000.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40%가 지금 나온다면. 그럼 이 40% 시장 지수 갈 때 어떤 현상이 나요? 첫 번째는 거래가 무조건 터집니다. 거래가 지금 터졌죠.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 의미 없어요.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채널 돌리면 다 거래량만 얘기하죠. 그건 옛날 얘기고 거래 대금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40% 오를 때 이때 삼성전자 얼마 올랐어? 아실 리가 있나? 한 주도 없는데. 윤종nur 알잖아. 우리는 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리고 오프라인에서 교육하고 삼성전자 이때 75% 올라. 그러니까 시장 견인하는 거지. 하이닉스는요. 2월 달까지 해도 더 올라. 얼마 올라? 하이닉스는 거의 100% 올라. 현대차, 기아 얼마 올라? 걔네들도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요. LG화학, 배터리 3사 얼마 올라요? 몇백 %씩 올라버리지. LG화학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지수 따로 보고 종목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지수 3,000 언제 가요? 내일? 아, 내일은 못 가는구나. 토요일이지. 월요일 날 당장 갈 수도 있어. 농담이 아니라 시가총액 1,000조짜리가 엔비디아가 작년 5월 25일 날 정규장에서 26% 갭상승에 29% 올랐어. 시가총액 1,000조. 지금의 삼성전자 2배. 물론 시장의 규모는 차이는 있죠. 시가총액 170조짜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최근에 17%씩 갭상승이 나와. 170조짜리가 하이닉스보다 더 크죠.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5% 못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3,000포인트는 그냥 건들면 올라가는 자리인 거예요. 3,300도 마찬가지. 요 흐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야 그럼 삼성전자가 가면 다른 거에서 뭔데 수익이 나봐야겠다. 그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기준을 잡아가십시오.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오늘 이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 잡아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뭐 지금으로서는 IT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집중적으로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IT 쪽의 흐름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는 자주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HBM3 5세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5세대. 1세대는요. SK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게 1세대. SK 하이닉스.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삼성전자가 2015년도에 뭐 나도 한번 해볼까? HBM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 HBM이 뭐예요? HBM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 범위 시간에 폐장 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이렇게 17% 폭등, 개장 전에 17% 폭등, 시가총액이 170조까지 좀 올라가 있는 종목의 갭상승.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이 우리가 $90 중반 초반일 때 이전에 실적 발표 나오기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실적 발표 전에 2월 말에 HBM3 양산 계획, 엔비디아의 납품 그때도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폭등 기준의 시가총액 140조인가요?
그 정도 수준의 흐름에 90달러 수준에 놓여졌던 종목. 폭등 이후에 추가 폭등이 나옵니다. 그 전망치 부분을 다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110달러, 120달러 목표 주가 90달러일 때 110, 120. 남들은 90달러에 이런 갭상승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유 정점이에요. 음봉 떨어지면 꺾입니다. 왜? 자기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분석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라는 단어는 50년대부터 쓰던 단어예요. 오픈 AI라는 거는 그거는 뭐다?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의 오픈 AI는 대주주가 누굽니까? MS입니다. 대주주가 MS인데 MS의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미끄러진 지 2년 동안 애플이 1위를 왕자의 권한을 누리고 있을 때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일 때 MS가 2년 이상 시가총액 2위로 미끄러져서 곱씹고 있었죠. 근데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가 발표를 합니다. 챗 GPT, 인공지능 생성형 AI.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 능력을 바탕으로 대화까지 가능한. 알파고 때문에 세상은 한번 놀랬고 이제는 대화가 돼. 생각을 해서 대화. 서로 대화가 돼. 눈빛을 마주치고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임에도. 그 흐름이 50년대부터 이야기 나온 AI가 그럼 이게 상용화될 수 있을까? 또 대중화될 수 있을까? 기업들이 뛰어들까? 그 결과물이 23년 5월 24일 날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90센트 예상했던 게 1달러 10센트인가 나왔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해서 1달러 90센트 얘기했는데 1달러 10센트가 나와서 20%의 증가. 전망치의 20%. 그리고 1달러 10센트 수준에서 지금 올라온 게 얼마? 5달러까지 넘겼어요. 주당 순이익이. 1년도 안 됐는데. 그 기준에 와 물건이 많이 팔리네. 야 테슬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정책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야 전기차 잘라 테슬라가 그 수혜를 오롯이 가져가서 야 테슬라 시가총액이 4위까지 올라오고 막 그래? 지금 10위에도 없어. 정책 바뀌면서 10위에도 없어요. 정책이 바뀐 거 안 바뀌었다고? 바뀌었지.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싹 다 없어졌잖아. 응? 근데 그거는 소비에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은 이 AI에 관련된 내용은 미국의 시가총액 1위 MS, 미국의 시가총액 얘는 누구라 했어요? 오픈 AI의 대주주. 2위는 누구예요? 애플, 온 디바이스 AI. 3위 누굽니까? 엔비디아 GPU. 4위, 5위 누구? 알파벳과 아마존 왔다 갔다 해요. 6위 메타 플랫폼. 전부. 아니 무슨 아마존 뭐예요? 아마존 뭐예요? 인터넷 쇼핑몰이지. 근데 왜 AI 사업에 자기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냐 이거야. 메타 마찬가지, 알파벳 마찬가지, 알파벳 구글. 이제는 AI 관련된 기능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우리가 AI 선점할 거다. 그 내용의 효과 부분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작년 1월 달에 10위 밖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만.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 3위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5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시가총액이 1000조에서 지금 3000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엔비디아 좋아요. 엔비디아 올라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결론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흐름이 나오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 AI 서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빅테크들이 전부 AI 아니면 안 된다라고. 두 번째, 이 AI의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GPU입니다. GPU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서버를 증설할 수 있는 핵심 장비, 부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세 번째 기준은 그러면 GPU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 GPU를 설계하는 건 엔비디아가 설계를 합니다. GPU를 조립하고 만드는 거는 TSMC가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이 돼야 될 거예요. 메모리. 그래서 반도체, D램이 들어갑니다. 그 D램에 대해서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여섯 층, 일곱 층, 여덟 층까지 쌓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만든 HBM3E 5세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맡은 거는
SK 하이닉스 12단, 얘 8단, 얘 12단. 근데 이 12단은 4개짜리 3개를 올린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6개짜리 2개를 올린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HBM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HBM의 이 단을 높이는 거, 이걸 누가 할 거예요? 여러 장비 소재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TC본더, 한미반도체 세계 1위인데 이것을 올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 그게 TC본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화요일 날 20%, 목요일 날 20%, 그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지금 13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오늘 기준에 14조까지 갔단 말이야. 14조, 어제까지구나. 어제 14조 수준까지 갔죠. 9,700만 주짜리 13만 9,100원을 찍었으니까. 그냥 한미반도체 올라갑니다. 아, 한미반도체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야, 9,700만 주짜리가 야 10만 원이었고 시가총액이 10조 수준인데 그게 하루에 20% 올라? 어휴, 이거 과열이네. 그렇게 해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다음날 또 목요일날 또 21% 올라. 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도 납품 가능성이 있다. 오랜 분쟁 관계에 있던 삼성전자에도 납품 가능성이 있다. 매출처 다변화가 될 수 있다. 그 순서야. AI, GPU, HBM, TC본더,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PCB, 인쇄회로 기판, 이것을 다층으로 올려놓은 게 MLB, 그 MLB의 최강자 LG노텍, 삼성전기, 그 중에서 시장에서 화두가 돼서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거 이수페타시스. 오늘 많이 밀렸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이러한 장대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끝이 아니라 목표 주가는 더 높입니다라고 설정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삼성전자의 연관관계는 똑같다니까. 반도체 디램 업체 똑같이 가지 따로 갑니까?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드디어 여러분들께 10% 비중으로, 왜? 하이닉스가 45%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은 11월, 12월처럼 더 강하게 빰 치고 갈 수 있어. 왜? 한참을 쉬었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요. 59억 8천만 주잖아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491조, 492조. 우리나라 전체 시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22.8%입니다. 실적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계속 상향 중이야. 저는 올해 사상 최대치 57조 넘긴다고 봅니다. 올해. 왜요? 지금 기사 내용들 잘못 나온 게 많아요. 보고서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 엉뚱하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HBM 3, 5세대를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HBM을 납품하는 것처럼 잘못 써놓은 게 많아. 아니야. 삼성전자의 매출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매출의 20%대 이상, 25% 수준, 그 정도가 HBM이에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오픈을 안 합니다. 그런 내용,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삼성전자 우선준 쌍끌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여기 쌍끌이 없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 이상 샀어요. 기간은 상속세 이런 부분 때문에 블록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나갔고, 대주주 플러스 외국인 지분이 얼마? 87%입니다. 거기에 기간 지분 포함하고 삼성전자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분들 장기 투자죠. 유통 물량이 없는데 외국인이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얼마? 5% 이상을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50% 이상이 폭등이 나온 거야. 근데 무슨 삼성전자 동학개미 어떻게 하나? 언제 원금 회복하나? 그냥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만 깔아놓으면 그냥 삼성전자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 이게 얼마? 76,500원이야. 76,500원? 근데 뜬 게 얼마야? 74,000원? 근데 지금 얼마야? 82,000원?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어도 3월 20일 이후에 10% 계좌수익이야. 삼성전자 막말로 몰빵했다, 100% 비중 채웠다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해서 계좌수익 10%야. 윤정두 포트폴리오 3월 포트폴리오보다 월등히 8% 수준뿐이 못 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 갖고 있었으면 10%야, 수익이.
근데 기자분들 중에서 소형 인터넷 언론사 말도 안 되는 검증도 안 되는 쪽에서 아이고 동학개미들 삼성전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언제 원금 회복하나 확 그냥 막 그냥 원금 회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시장을 주도하고 얼마나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여기서부터의 상승률은 시장 40~50% 오를 동안에 얘는 지금 한 400~500% 오른 거예요. 응? 시장 지수가 3,300에서 2,700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얘는 사상 최대치 수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멀어서 잘 안 보이셨죠? 29일 날도 삼성전자 공략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2,400개 종목에서 딸랑 5개 종목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잡아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거기서 딱 집어서 삼성전자.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빨리 캡처해 놓으세요. 상승일 때 확인형 별 3개짜리 4대 천왕 캔들 뜨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갭상승이 나와 있고 다음 주 다음 월 기준에 갭상승이 소폭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95,000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5.32%의 매집에 대한 이 목표주가 105,000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진짜요? 진짜 저평가라고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된다고. 동학개미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9만 원을 넘긴 거는 이 9만 원 선을 넘긴 거는 불과 4거래일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8만 5천 원을 넘긴 거는 여기 보일까 말까 하는 수준뿐이 안 돼. 8만 원을 역사적으로 넘겼던 거는 요때 요만큼인데 그 다음에 흐름에서 삼성전자를 이때 사실 정도의 투자자이시라면 요 흐름에서 분할 편입, 추가 편입 안 하셨겠어? 물타기란 단어 좀 쓰지 말라고. 케이블 경제 TV 생기고 2000년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하다 어찌어찌 하다가 물타기란 단어가 고정화됐는데 아우 제가 들을 때는 천박스러워. 처음부터 분할 매수하려고 그랬다. 처음부터 추가적인 편입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해서 단가 낮췄다 그러면 되지. 물타기란 단어를 무슨 공식 용어처럼. 어찌됐든 결론은요. 지금 이 8만 원 돌파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펀더멘탈이 튼튼해져 있고 업황이 개선돼 있고 인류의 산업 자체가 바뀌어져 있고 테슬라 일개 전기차의 소비 품목이 아닌 꿈의 신약 이런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이 앞다퉈서 AI 개발 경쟁에 핵심 필수 품목 HBM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의 기준. HBM만이 고사양이 아니에요. DDR5부터 해서 HBM을 대처할 만한 삼성전자의 제품들까지 지금 그 기술력은 뭐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흐름과 함께 하이닉스의 기준. 여전히 하이닉스 55%, 그 이후에 45%, 그 이후에 45% 비중을 실어드렸고 시장 대비 항상 1.5배에서 3배, 5배의 수익까지 나와 있어요. 4월 달에도 변함없이 하이닉스는 45% 비중입니다. 이 비중을 삼성전자와 약간 병행을 해서 비중을 5월 달 포트에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우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흐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HBM, 여기에는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폭등이 나왔던 이수베타시스, 여기에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의 수익이 포함 안 된 거예요. 그 종목의 비중이 포함 안 된 실질적인 주력 포트폴리오. 하이닉스의 수익률 올해 1월 17일 이후의 수익률만도 이만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외국인기가 쌍끌이 숨면서 작년 1월 2일부터 우리나라 1위, 현대차 2위. 그 흐름을 바탕으로 이 실적 13조, 20조 빠르면 올해 20조까지 넘길 수 있다. 8천억 예상했던 이게 KBS 머니올라의 방송 프로그램 KBS 머니올라 방송 프로그램 윤정도 초청 강의할 때 윤정도가 갖고 나온 자료란 말이야. 증권사 컨센서스에서 취합된 거 언제? 10월 말에. 8조 1천억짜리가 3월 3일 날 얼마? 11조 900억까지 증가하고 그리고 3월 12일 날 11조 3천억까지 증가하고 그리고 나서 3월 27일 기준에 12조 3천억으로 1조가 늘어나요.
그러더니 이것이 다시 12조 6,700억. 불과 3개월 전 대비해서 4조가 증가한 겁니다. 3개월 전 대비해서 한 달에 1조 3천억. 6월이면 얼마 여러분 4조가 더 늘어나면 16조, 17조. 연말까지 20조를 넘겨. 사상 최대치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 윤정도 혼자 알고 얘기해 주면 돼. 근데 이조차도 모르고 방송 나와서 하이닉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그러니까 조정이 깊어질 것 같아. 사지 마세요. 언제 사라는 얘기야? 언제? 가끔 사라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살까요? 이거 좀 요만큼 사시고 어차피 얘가 가면 얘가 가니까 얘를 이만큼 사세요. 근데 항상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가 가야 얘가 가는 거예요. 누가? 소부장이. 변동률이 그쪽이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철저히 기술적으로 소부장은 대처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월봉 빠방 빰빠밤 목표 주가 설정 범위 30만 원까지 열어놓으십시오. 3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21만 원 그게 아니야. 3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5만 원입니다. 편입하세요. 5만 원입니다. 편입하세요. 8만 원에도 사라고요? 왜 편입하세요? 13만 3,700원인데 편입하라고요? 편입하시라고요. 저평가예요. 앞에 있는 종목들은 다 저평가라며.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2위입니다. 제발 좀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1월 달 이후에 엄마죠. 엄마. 2월 8일 날 상한가 이후에도 단기 과열 아니라니까. 무슨 과열이야. 26일 종목 검색기에 다 포착되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만 하나만 무료로 갖고 계셔도 이게 얼마냐고. 오늘 앞부분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이런 전략을 이야기해드리다 보니까 뒷부분에 한미반도체만 별도로 한 묶음 그거만 1시간 2시간 교육이죠. 그거 못 들으시잖아. 그거 어떻게 들으실 거야?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받으실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이 매집의 수급 사상 최대치 신고가 개별대한 목표주가 15만 5천 원 20만 원까지 보고서가 나와 있죠. 20만 원까지 목표주가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20만 원까지. 한미반도체 이거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방송에서 추천하고 정신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런 정도. 에코프로는 어떻게 사셨나? 에코프로 2022년 하반기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2023년 2월 이후 어떻게 에코프로는 사셨나? 그래서 로그 차트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아까 차트랑 다르죠? 이게 이 차트에서 버거움이 느껴지신다면 로그 차트라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보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와 이 퍼센테이지. 큰 차이 없죠. 한 달 변동률이 50%대. 이걸로 보면은 이거는 엄청 크고 얘는 요만하고 아니라니까. 로그 차트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매집. 여전히 배가 고프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다. 다만 저평가 아니다. 조심하자. 그래서 결론은 가상계좌 예탁자산 1월 29일 기준에 1억 원을 기준으로 HPSP, SK 하이닉스, HPSP 4조, 5조, 6조짜리 종목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이런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계좌 수익이. 종목 검색기에서 뜬 종목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 9만 원입니다. 9만 원. 이런 종목 매매에서 20%대 수익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좋아라 하시는 HLB 이런 종목을 공략해서 40%대로 점핑하고 그리고 HLB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기술적으로 정점에 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거래가 없이 둔화되면 빠져나왔다 거래 터지면 들어가. 이수페타시스 금요일 날 낙폭이 좀 심화돼 있었지만은 이 이수페타시스를 바탕으로 40%대 들어갔죠. 계좌. 이 이수페타시스 바탕으로 50% 넘기고 이 이수페타시스 바탕으로 또 하나마이크론 바탕으로 71%까지. 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만 매매해서 한미반도체입니다. 수익 축하해 주세요. 한미반도체라고요. HLB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HLB 같은 종목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무 종목이나 우왕좌왕 그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 집중.
가상계좌 1억 계좌랑 똑같이 움직여서 70%의 이런 수익을 종목 검색기 하나만 갖고 계셔도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으로. 오늘은 뭐 3월 말 특집입니다. 분기 말 4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검색기에서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나온 종목군들 마지막 정리해드릴 겁니다. 잠시 숨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뒷부분에는요, 사실 이런 종목의 내용보다도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가 특집으로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뭐 앞으로 한 2시간씩 해버릴까 방송? 예전에 2시간씩 했잖아. 시즌 3 때인가요? 2시간씩 했어요. 2시간씩. 70분 정확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기아 시가총액 5위일 때 이 두 종목 사상 최대치 신고가. 현대차 시가총액 지금 5위.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예요 지금. 지금 눌려져 있지만 26만 1,000원이 52주 신고가.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이스페타시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HLB, 알테오젠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신고가 찍고 나서의 흐름이 아니라 진입일의 교육은 다 이때. 그리고 삼성 SDI 20거래일 신고가. 그 흐름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어디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다 아시는 종목이죠. 삼성그룹, SK그룹, 현대그룹, 기아, 하나그룹,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 아니야. 중학생도 하나그룹, 기아, 현대차, SK, 삼성. 10종목에 5종목은 중학생, 초등학생도 아는 기업들. 나머지도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 3위, 5위, 뭐 3위, 4위, 5위 뭐 이런 종목이죠 다.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머지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방송에서 와 오늘 교육 종목 상승률 상위 10종목 그중에 8종목이네. 8종목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와 오늘 대박 났어요.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어떻게 된 거야? 다 폭등이야 다. 다 시가총액 1조 이상. 검색기에 다 떠준 종목. 그 흐름 속에 그 수익률들을 다 챙겨 놓으셔야 된다. 결론은 이러한 종목 검색기에 뜬 종목 수익 내시고 여기도 다 화면 못 보여드리는데 진입 후에 이런 수익 범위 다 가져가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채널 고정하셔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이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주말 내내 교육 받으셔야 돼요. 월요일 당장 상한가 잡으셔야죠.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저는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